극한하고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를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정리한다고 해서 뭐 싹 다 내용을 다시 반복하나요?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게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런 걸 좀 주의하라고 했었지 라는 걸 컴팩트하게 압축해서 한번 설명하고 이제 완전 이 큰 단원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에 먼저 수열의 극한의 경우에 수렴하고 발산을 우리가 좀 구분을 했었어요. 수렴하고 발산 구분을 했었어야 됐고, 발산 중에서는 그냥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있었고 진동 발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어야 됐었고, 특히 진동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좀 구분해 두는 게 좋았죠. 그 다음에 배우게 됐던 게 뭐냐면 극한값의 계산입니다. 극한값의 계산. 계산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었는데,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차수를 비교하고요. 차수 비교. 그 다음에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 그죠? 같을 때는 그 다음에 다를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가 봤어야 됐어요.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이놈은 0이 될 놈이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고 하면은 발산할 놈이고,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라고 하면은 어떻고? 최고차항의 개수끼리 비교하면 되는 놈들이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팁으로는 이럴 경우에 뭐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비교해도 되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전부 다 나눠라. 전부 다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최종적으로 남는 애들을 가지고 리미트 취해주면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게 이 파트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죠? 기억을 해보면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있었고, 혹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있었어요. 이 경우에는 뭐 우리가 유리화를 보통 무리식일 경우가 이렇게 많고요. 무리이기 때문에 유리화를 하거나, 그죠? 유리화를 하거나 반제곱을 하면 또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특히 반제곱이 되는 경우를 기억해둬서 문제를 풀면 시간을 우리가 단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했던 게 뭐냐면 쭉 내려옵니다. 극한가스 대소비교라고 해가지고 샌드위치 정리에 대해서 이 샌드위치 정리가 꼭 여기서 나오는 개념은 아니라고 봐도 되는데 그냥 설명했어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안 다뤘기 때문에. 이게 뭐였어요? 대충 이런 거, 여기가 3으로 갔고 여기가 3으로 가면은 가운데 있는 애도 어디로 갈 거다? 3으로 갈 거예요. 한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게 해서 딱 그게 끝났었어요. 수열의 극한이. 그 다음에 또 나오게 된 게 뭐냐면 등비 수열의 극한이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얘가 뭐랑 비슷했어요? 등비급수랑도 뭔가 좀 연관이 있었죠. 등비라는 말이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뭐가 있었냐면 수렴 조건이 3, 4가 있고 수렴하고 발산 조건이 좀 특히 중요했습니다. 4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등비 수열에서 공비가 R일 때 R이 1보다 크면요 얘는 발산, 그 다음에 R이 1이면 얘는 수렴,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얘도 수렴. 뭐 얘는 거의 0으로 수렴이죠. 얘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또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이 경우죠. 이 경우에는
발산. 근데 이 경우는 진동.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등비 수열을 발산하고 수렴되는 거. 그 다음에 뭐 계산하는 거 조금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봤던 게 급수 파트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결국에는 누구랑 똑같다? k가 L로 갈 때 무한대, n으로 할게요. n과 같다. 이걸 우리가 급수라고 한다 라는 게 이제 그거였죠. 내용이었고, 뭐 이제 계산을 우리가 부분 분수를 좀 잘 알아야 된다. 급수 파트 넘어왔고요, 그죠? 부분 분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라고 쌤이 설명을 했어요. 부분 분수 좀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알아야 된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별표 뺑뺑뺑 치는 게 뭐였냐면 이거였죠. 급수가 수렴하면, 그죠? 이제 슬슬 기억이 나죠? 극한이 뭡니까? 0이고, 그 다음에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요 내용, 이것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외우라고 했죠, 그죠? 이 경우에서 쌤이 이제 강조했던 경우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극한이 0으로 간다 해서 급수는 수렴하나요? 라고 물으면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반대는 안 돼. 이거 반대는 안 돼. 라고 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요것만은 정확하게 외워두세요. 누가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그죠? 나 안 굽힐 거야. 이렇게 절대 말 안 할 거야. 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나중에 큰 발목을 잡습니다. 이거 헷갈려 버리면. 그래서 요렇게 화살표 방향대로 그대로 내용을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배웠던 게 급수의 성질인데, 물론 수열 극한에도 성질이 있는데 급수의 성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급수 성질. 곱셈하고 나눗셈에서는 성립이 일반적으로는 성립이 안 됐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비급수의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등비급수 공식이 있었습니다. 등비급수 나오면 공식이 뭐였냐면 1-0b분의 첫째 항. 여기 등비급수 푸는 공식이었죠. 공식이었고, 이제 등비급수가 등비수열의 합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건데, 그죠? R이 공비가 1보다 작거나, 이렇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만약에 뭐 딱히 문제에서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발산이다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막 쫙 보면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급수가 나오면은 그 급수를, 무한등비급수를 우리가 뭘 하면 돼? 계산하는 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순환소수를 다루는 파트가 나왔었습니다. 순환소수를 우리가 쪼개서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었죠. 0.777이면 0.7 더하기 0.07 더하기 0.007, 그러면 10분의 7 더하기 100분의 7 더하기 1000분의 7, 이런 식으로 지금 공비가 얼마예요? 10분의 1이죠. 이렇게 해서 또 등비급수 구하는 공식을 써먹으면 됐고요. 도형 같은 경우는 쌤이 얘기했지만 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1번 첫째 항 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구하고요. 두 번째 항 구해서 뭘 구하면 돼? 공비를 구하면 끝납니다. 그죠? 근데 이게 간단한 사실인데 어렵죠. 간단한 사실인데 어렵죠. 첫째 항 구하고 두 번째 항 구하면 그 공비가 나오니까 바로 이 식에 써버리면 끝인데,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한 수업 시간으로 따지면 한 2시간 혹은 3시간 동안 했던 내용들이에요.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어봤고 어려운 문제는 다루지 않았는데, 어려운 문제를 다루지 않은 이유는 그죠? 특히나 이 부분은 그겁니다. 경험에 의해서 내가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내용을 한번 딱 정리를 해봤어요. 길었던 내용을 한 15분 이내로, 방금 10분 이내로 정리가 됐는데, 쌤이 조금만 더 강조를 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의욕을 잃어버리게끔 형태가 많이 잡혀서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의욕을 남들이 잃어버릴 때 내가 물고 늘어지면 자신감이 붙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성적 상승이 되거든요. 내가 어려우면 남들한테도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노력도 안 하고 쉽게 얻은 건 남들도 쉽게 얻어요.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이걸 터득했잖아. 그러면 남들은 그렇게 못해요.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를 치면 한 30점, 40점이 되더라도 3등급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등급이 만들어져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학생들 레벨 자체는 별로 변하는 게 없으니까, 조금만 이과스럽게 어렵게 낸다라고 하면 또 문과 고3도 마찬가지로 30에서 40점이면 3등급 혹은 4등급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시험이 쉬워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잘 없긴 한데, 그래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나? 근데 그래도 항상 어중간하면 다 거기에 걸려버리는데, 열심히 하나 열심히 안 하나 비슷한 성적으로 걸려버리는데, 요즘은 문제가 평균적으로 쉬워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걸 알고 있고 풀 줄 알고, 이게 이걸 의미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구분할 수 있으면, 아무리 못해도 60 이상은 나오거든요. 60에서 80 사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감이 붙어버리고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파트가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미분 파트는 조금 그죠? 강의가 있어요. 미분 파트 강의가 있고, 보통 이제 지금 마무리된 양을 보면 고2를 기준으로 중간고사 범위만큼은 지금 현재 3월 23일 기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간고사 범위 정도까지는. 왜냐면 미분 강의 미리 찍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문제풀이 강의는 결국엔 이 교과서 전체를 다 끝내놓고 하는 걸로 하고, 내신은 쌤이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 다르고 문제집이 다르니까 설명해 줄 수는 없어도, 어차피 내신 때는 이거 안 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개념을 익혀두고, 다른 문제집 풀면서, 그래, 그 정도만 돼도 성공이라고 봐요. 문제집을 보면서 문제집에 있는 말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 해설을 보고 해설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설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해설에서 나온 단어가 다 이해가 돼야 돼. 이런 과정. 물론 지금 이 미적분 1에서 수열의 극한 급수 파트에서 안 나오는 내용 있죠. 1학년 내용, 중학교 내용, 그런 게 나왔을 때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급수 파트의 단어로만, 극한 파트의 단어로만, 용어로만 나온 그런 해설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가 안 되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파트는 쌤이 딱 정리해 주자면 어떤 거냐면, 기본을 가지고 노력을 무진장 해야 돼요. 기본을 가지고 노력을 좀 무진장 해야 돼요. 이 파트는 그렇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이렇게 딱 한 번에 정리를 했는데, 정리해보면 그죠? 한 바닥 분량밖에 안 됩니다. 많다면 많고 작으면 작은 거니까, 그죠? 작은 거 가지고 활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될 거예요. 외워야 되는 암기의 부담감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이제 미분 파트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